的在韩中国留学生，并且也同样是 VisionGo 这家公司的CTO，主要负责人工智能相关技术的开发。然后今天我想在这里 기술 개발을 和大家分享的故事 총괄하고 있는데요. 是，제가 作为 오늘 一个 여러분과 在韩的 나누고 中国留学 싶은 生的 이야기는 AI 저는 创业 한 之路，以及 유학생으로서 这同样也 저의 是 스타트업 VisionGo 这家公司 창업기와 这一 그리고 年来的经历。 비정고의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从 여러분과 去 나누고 年 싶습니다. 从去年9月开始， 작년 9월부터 我们通过 Smart Village 智慧农村的项目中的 저희는 스마트 一个 빌리지 小小的 프로젝트의 怎么说演示吧， 작은 我们 시연을 开发 통해서 并设计了一套 AI 技术适用的跌倒检测的系统。通过这套 독거 系统，我们可 노인의 以 사고를 감지할 수 针 있는 对于独居 솔루션 老人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针对于独居老人在家所发生的一些突发事故进行预测 이 和报警。 소프트웨어는 독거 同 노인이 年的 혼자 12 집에 月， 있을 我 때 们 사고를 자동으로 同样 감지할 是 수 Smart 있고 Village 这个智慧农村的项目， 이를 其中的另外一个 관제센터에다가 小 데이터를 的 송출할 수 试点 있습니다. 项目，我们结合无人机以及人工智 저희는 能 드론 技术， 기술 그리고 인공 기술을 开发了一套 적용하여 可以自动化的检测农业垃圾的一套 영업 检测系 영농 统，并且配 폐기물을 合我们 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플을 통하여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저희 회사의 중점 업무를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중고 법인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도 이런 코로나를 변화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개발을 진행하였고 열흘 만에 PCB 설계부터 캘리브레이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단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저희의 독거 노인 사고 감지 솔루션은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의 낙상 사고 같은 사고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회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상에 꼭 필요로 하는 빠르고 적절한 AI 기술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발표는 이처럼 5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 설립에서부터 그리고 회사 발전 방향 그리고 코로나가 저희 회사에 가져다 준 위기 그리고 앞으로 저희 기술에서의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종고의 설립 배경을 소개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9월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한국에 온 지 이미 4년이 됐습니다. 사실 4년 전부터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업의 꿈을 품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특히 유학생으로서 창업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스마트 빌리지의 시범 활동에서 저희는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자신에 힘입어 저희는 비종고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동영상까지 같이 첨부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에서 시범한 영상인데요. 아주 간단한 효과로 보이지만 사실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할 때 환경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기술을 구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희가 시연 전날에 그 근처의 여관에서 저희의 기술적 부족함,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좋은 시연을 보이기 위해서 밤새 저희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드론과 AI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영농 폐기물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시스템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시스템은 주로 영농 폐기물을 감지하고 있는데요. 해상 구조 그리고 산불 예방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론을 통해서 실사한 화면인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논밭에 있는 영농 쓰레기를 바로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드론 촬영을 통하여 이 영농 쓰레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어플을 통하여 그리고 GPS를 통하여 이 영농 쓰레기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말씀드린 독고노인 사고 감지 솔루션을 시범 也正是因 체험을 为这 할 次 수 的项目， 있는 让我们决 체험관입니다. 定说，独居老人已经是一个非常严峻的 사실 社会问题。 독고노인의 通过 돌봄 문제는 매우 上次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的项目 있습니다. 项目结束后，也有很多的人找到并且联系到我们， 사실 我们也逐渐意识到 이런 这是一个非常严重的 체험관을 社会问题。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不光是 저희한테 韩国，像中国、日 저희한테 本等其他发达国家， 연락을 面临 주셨는데요. 的人口老龄化， 고령화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만연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这个问题不仅仅是一个简单的社会问题了。 물론 随着 독고노인 문제는 增长以及 비단 간단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人口老龄化这个问题，是成为一个迫切需要解决的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고노인 그리고 고령화의 문제는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 수명 신장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并且我们结合上一次项目结束之后，和许多的社会福祉师 저희는 사회복지사의 피드백을 改 통하여 善了其中的许多不足的问题， 저희 기존 프로젝트의 많은 문제점들을 采用 개선하였습니다. 了成像的传感器去 그리고 取代 저희는 摄像头， 열 来保障 센서 用户的隐私。 모듈을 장착하여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那个简单的跌倒检测的装置， 사실 저희 소프트웨어는 독고인 사고 감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를 건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런 건강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하여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사와 의사와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하여 저희는 독거노인의 치료 약물, 건강 자문, 그리고 건강 상태와 긴급 연락처를 기록하여 독거노인이 집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 연락처와 자동 연동되어 직계 가족에 연락이 갑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큰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조짐이 나타납니다. 이런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저희는 노인들의 삶의 패턴 지속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하여 저희는 독거노인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 코로나로 저희 회사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빅데이터 수집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뉴스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는 열 센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제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빌려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빌려서 여기에서 실제로 낙상 상태를 모의 시험을 통하여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럼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갈 텐데요. 네 번째 파트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혁신은 영상 카메라가 아닌 열 화상 센서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열 센서에서 잡힌 여러분들이 행동 감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넘어지거나 이런 행동을 열 센서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드가 경쟁력입니다. 저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 화상 센서 구동 모듈을 설계하는 데 저희는 열흘밖에 안 걸렸습니다. PCB 설계에서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우린 단지 열흘만 걸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에서 열 화상 센서를 통해서 실제로
안경 벗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행동을 포착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플레이에 잠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열 화상 센서에서 지금 행동이 포착되고 있죠. 안경을 쓰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이런 행동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 열 화상 센서 개발 경험 덕분에 잠시만요. 스피드하게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로 저희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질적 개선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기존의 안면 기술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면 인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듈에 대해서 개선을 진행했는데요. 저희의 제품은 LFW 데이터 세트에서도 99.15%의 정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제품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면 인식을 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은 지금 이 영상보다 더 개선이 된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를 접했을 건데요. 서울시에서 도입한 안면 인식 기술 출입 시스템에 많은 허점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이 아니고 단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안면 얼굴로 인식하여 출입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체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도 체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제품은 11월 달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런 기존 안면 인식 기술의 맹점들을 개선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에서도 안면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